고용증대 세액공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고용증대 세액공제는요, 24년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23년도니까 24년도 받죠? 그럼 25, 26년까지 사후관리를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계속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요,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세액공제 이 요건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놓치기 쉬운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보시죠. 자, 앞에 있죠. 다시 한번 더요. 지금 우리가 조세특례 제한법이죠. 29조의 7, 그 다음에 시행령 26조의 7입니다. 요 두 개를 자세히 보면요, 상당히 우리가 놓치기 쉬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가시죠. 일단은요,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21년도, 22년도를 비교합니다. 지금 23년도니까 22년도 법인세, 소득세를 계산하다고 볼게요. 그럼 21년도하고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21년도에 청년이 2명이고 22년도에 5명, 자, 3명 늘었죠? 그러면은 수도권 중소기업이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청년은 한 명당 얼마죠? 1,100만 원. 그래서 3명 곱하기 1,100만 원, 3,300만 원이죠. 자, 청년 외에는요, 한 명에서 3명, 2명 늘었네요. 자, 한 명당 700이죠? 예. 2 곱하기 700 하면 1,400. 합치면 4,700입니다. 자, 4,700을 갖다가 22년도 세액공제를 받으면 되죠? 그렇죠. 이게 뭡니까? 1차년도 세액공제잖아요. 최초로 세액공제 받는 그게 1차년도 세액공제입니다. 요 숫자, 숫자 전체는 3에서 8로 늘었습니다. 요 숫자를 일단은 머릿속에 넣고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 틀을 보겠습니다. 자, 22년도에 1차년도 세액공제 4,700 받았죠? 그리고 23년도에 한 번 더 받을 수 있죠? 이게 뭡니까? 2차년도 세액공제. 그리고 24년도에 요 금액을 또 한 번 더 받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요. 그게 뭡니까? 3차년도 세액공제. 따라서 1년차, 2년차, 3년차, 3년차가 되면요, 고용이 유지만 돼도 말이죠. 또는 증가하거나 이렇게 고용이 계속 우상향이다. 그러면요, 1차년도 세액공제, 2차년도 세액공제, 3차년도 세액공제 세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죠. 그래서 금액을 다 합치면요, 굉장히 큰 금액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틀을 한번 파악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그 중에서 요거. 1차, 2차, 3차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 요거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가시죠. 문제는요, 우리가 이 법을 갖다가 3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처음 받았죠? 그 다음에도 또 관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도 또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말이죠, 요 3년 차가 되는 이때 가장 짜증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고용이 줄어들면은 추징을 해야 돼요. 내가 공제 받은 거, 그걸 뱉어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골치 아프고 짜증나게 만들어졌습니다. 차라리 요거 3차년 세액공제 없고 2년 동안만 관리하도록 만들었으면 어떨까? 그러면 아주 수월하거든요. 고용이 유지되면 한 번 더 받고, 고용이 늘어나면 또 새로 받으면 되고, 고용이 감소하면 작년에 받았던 거 그대로 뱉어내면 되고, 아주 사후관리가 수월하다는 거죠. 그런데 3차년도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실무에서는 아주 짜증이 엄청나게 납니다. 자, 어쨌든 다음 페이지 가시죠. 자, 그러면요, 1차년도 세액공제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 세액공제 받는 이게 1차년도 세액공제 아닙니까? 자, 1차년도 세액공제 요건을 한번 보시죠. 그렇죠. 자, 뭡니까? 전체 숫자가 플러스일 때 22년도 우리가 처음 세액공제를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21년도하고 전체 숫자를 비교하라 그랬죠. 전체 숫자. 전체 근로자 숫자가 반드시 플러스 늘어나야 됩니다. 고용이 유지됐다. 똑같다. 안 돼요. 무조건 플러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차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되겠죠. 1차년도 세액공제는요, 아무 어려울 거 없어요. 무조건 전체가 플러스일 때. 자, 그 다음요. 그럼 예를 들어보면요. 아까 우리가 21년도에 전체가 3명이었죠? 22년도 전체 8명이죠? 그럼 플러스 5, 그죠? 플러스 맞죠? 전체 숫자가 플러스일 때 맞죠? 그래서 이때는 1차년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자, 눌러보시죠. 그렇죠. 예, 이렇게 웃으면서 말이죠. 1차년도 세액공제는 받으면 된다. 자, 그 다음 2차년도 세액공제를 한번 가시죠. 자, 작년에 받았던 거 그대로 한 번 더 받습니다. 작년에 받았던 거 그대로 한 번 더 받는다. 이게 2차년도 세액공제입니다. 자, 2차년도 세액공제 요건은 1차년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가지고 말이죠. 전체 근로자 숫자가 마이너스가 아닐 것입니다. 즉, 고용이 유지만 되어도 돼요. 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고용이 감소만 안 하면 됩니다. 유지만 하라. 그래서 아까 3명에서 8명, 23년도에 만약 8명이었다. 그럼 고용이 전체 숫자는 그대로죠. 고용이 유지가 됐습니다. 즉,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한 번 더 받으면 됩니다. 작년에 받았던 거 한 번 더 받으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요. 그죠? 예, 작년 비교 전체 숫자가 유지만 되어라. 그러면은, 그죠? 한 번 더 받자. 자, 그 다음요. 이제 3차년도 세액공제입니다. 3차년도 세액공제는요, 자, 요건 보시죠. 예, 이거는요, 2차년도 세액공제하고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가지고, 아니요, 죄송합니다. 작년이 아니죠. 최초로 공제받았던 거 22년도하고 비교해야 돼요. 22년, 24년 두 가지를 놓고 봐서 전체 근로자 숫자가 마이너스가 아니면 된다. 즉, 고용이 유지되면 된다 이 말이죠. 자, 8명이잖아요. 고용이 마이너스가 아니죠. 그러면은 한 번 더 받자는 겁니다. 자, 눌러보시죠. 예, 이렇게 기분 좋게 한 번 더 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제일 첫 번째 해에 4,700만 원 공제받고요. 그 다음 해에 전체 근로자 숫자를 계속 유지만 하면은 한 번씩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금액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요. 자, 새로운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자, 8명에서 8명, 1차년도 세액공제, 그리고 23년도에 한 번 더 받는 거, 2차년도 세액공제 아무 문제 없죠? 예, 그대로 받으면 돼요. 그런데 24년도에 전체 숫자가 7명입니다. 자, 그러면 22년도하고 비교를 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이죠. 한 명 줄었잖아요. 그죠? 자, 전체가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이거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자, 공제가 안 된다. 그죠? 고용을 유지만 하라. 근데 유지도 못했다. 그러면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때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죠? 고용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고용이 한 명 줄었죠? 우리 실무에서도요. 우리 회계사무소 이때가 가장 머리 아픕니다. 그죠? 우리는 거래처 사장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설명을 이제 법인세, 소득세 계산해 가지고 가면요. 아니, 이렇게 한 명 줄어들 것 같으면은 미리 얘기를 했으면은 내가 한 명을 더 뽑았을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아주 힘듭니다. 그죠? 예, 그래서 고용경제 세액공제가 말이죠. 한편으로는 절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도구가 되지만은 회계사무소 욕 들어먹기 아주 좋은 그런 구조입니다. 까딱 잘못하면요,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다. 이게 바로 고용경제 세액공제입니다. 그래서 3차년도 세액공제 한 번 더 받는 거 전체가 절대로 마이너스 되면 안 된다. 고용이 유지될 것. 자, 이래서 이제 이렇게 공제를 못 받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사례 보시죠. 이번에는요, 자, 어떤 거냐면요. 자, 22년도에 최초로 공제를 받았어요. 23년도에, 한 명이 줄었죠? 한 명 줄었죠? 그러면은 2차년도 세액공제 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2차년도 세액공제도
작년하고 비교해가지고 전체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한 명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죠.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3차년도 세액공제는요, 지금 보시면요, 22년도, 24년도 비교하면요, 한 명이 늘었죠? 플러스 1이잖아요. 한 명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재작년 비교 전체가 마이너스 아닐까? 이거 맞죠? 맞죠? 성립되죠? 자, 눌러보시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라? 자,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말이죠. 실무 하시는 분도 헷갈리고 다 헷갈립니다. 아니, 한 명 늘어났잖아요. 아니, 8명에서 9명이니까 한 명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죠?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지. 고용이, 아니, 늘었잖아.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한 번 더 받자. 실제로 저도 적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게 안 된답니다. 아니,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법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됐는지. 자, 조세특례제한법 29조 27 2항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죠. 세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자,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자, 우리가 지금 사례를 드는 거는 22년도에 처음으로 세공제 받았죠? 따라서 22년도를 말합니다. 이 말은요. 22년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아유 말도 참 진짜 복잡하다 그죠? 어쨌든 22년, 23년, 24년 요 3년을 세트로 보자 이겁니다. 전체 상시 근로자의 수가 전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해서 22년도에 비해서 감소한 경우에는 23년도에 22년도하고 비교해서 전체가 감소했다. 24년하고 22년하고 비교해서 전체가 감소했다. 이 말입니다.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을 그대로 따라갈게요. 다음 페이지. 자, 23년도입니다. 최초로 세액공제를 받은 것은 22년입니다. 그 다음에 23년도에 전체가 한 명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자, 앞 페이지 다시 한번 가시죠.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마라.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넥스트 페이지. 자, 요겁니다. 23년도에 감소했잖아요. 감소한 때로부터 요걸 갖다가 다시 더 받는 2차년도 세액공제 하지 마. 그리고 한 번 더 받는 거 3차년도 세액공제 이것도 하지 마 이겁니다. 왜? 이때 전체가 마이너스 됐기 때문에 이제 요 금액은요 여기서 끝입니다. 이거 안 돼요. 이것도 한 번도 안 돼요. 그래서 감소한 그때부터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하고 비교했을 때 고용이 늘었죠. 늘었지만은 이때 이미 게임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증가해도 요거 한 번 더 받을 수가 없다. 3차년도 세액공제는 안 된다. 다만 9명, 7명이잖아요. 전체가 플러스죠. 아까 1차년도 세액공제 요건이 뭡니까? 그렇죠. 직전 연도하고 비교해가지고 전체가 플러스일 때 1차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요. 1차년도 세액공제는 여기서부터 새로 받아야 됩니다. 맞죠? 여기서부터 이제 1차년도 세액공제가 새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화를 내지 마시고 법에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때 요건을 위배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생각하지도 말자. 끝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3차년도 세액공제 특히 조심할 거 우리가 실무에서 가장 이거 놓치기 쉽고 실수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고용임대 세액공제 신고서 쫙 보면요 이거 실수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저도 실수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